네, 안녕하세요. 지지 않는 주식 투자 공차장입니다. 자, 오늘 삼성 SDI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이슈는 금요일날 부각이 되었었죠.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 SDI도 이 공시가 뜨고 나서 어땠었나요? 한번 쭉 올라와 줬었습니다. 5분 봉상 보게 되면 딱 이때였었잖아요. 근데 상승분이 모두 반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슈가 나왔었지만 이렇게 반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어쨌든 금요일날, 마찬가지로 목요일날, 그리고 수요일날 애프터마켓에 제일 강했던 종목이 뭐예요? 바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였었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돈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제대로 부각되는 게 되게 어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대로 부각이 되게 되면서 2차 전지 섹터가 장 초반에 진짜 너무나도 강하게 올라와 줬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 SDI도 오늘 장 초반 이제 정규장 들어오고 나서부터 해서 좀 더 강세를 보이는 흐름들을 또 보여줬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LNF도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오늘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도 브리핑을 이제 개장 전에 해드리지만, 자, 보게 되면 자, 반도체 약세 띄죠. 메모리 관련 종목들은 약세를 띄고요. 뭐 태양광, 양자암호 쪽, 양자암호의 대표 종목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미국 증시의 섹터별로 나뉘어 놓은 건데 제가 대표 종목들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제약바이오, 양자 움직이고요. 자, 그리고 옆으로 보게 된다라면 원전 쪽도 전기차, 우주항공, 리튬 쪽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강하게 움직여주죠. 근데 우리가 이걸 왜 확인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시장에 대한, 미국 증시에 대한 흐름들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장세도 똑같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냐면, 지금 보게 되면 자, 우주항공 전체적으로 다 섹터들이 많이 반등을 보여줬던 겁니다. 전체 섹터가 강하게 반등을 보여줬어요. 근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 흐름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냐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금요일날 어땠습니까? 정말 강세를 보였었잖아요. 금요일에 정말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요일도 강세 보이고 목요일도 정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 특히나 코스닥 종목들은 크게 급락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수급 문제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종목들, 코스피 안에 있는 종목이지만서도 코스피는 상승하는데 코스피에 있는 종목이 다 흘러내렸습니다. 그 왜 그러는 걸까요? 수급에 대한 부분들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한참 급등을 많이 보여줬을 때 보게 되면 메모리 관련 종목들만 급등을 하고요. 나머지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거의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뭐 원전 쪽이나 전기차 쪽이나 이제 금요일날 장 마감할 때 보게 되면 리튬, 우주항공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의 재료나 이슈가 있어서 움직인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쨌든 수급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퍼지면서 움직여줬었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분산 장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료들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아무리 100번 1000번 나와도요, 이 수급에 대한 이런 장세가 받쳐주지 않는다라면 거의 움직이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오늘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시면 어때요? 자, 일단 미국 시장에서 분산 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분산 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시면 이거는 제가 아침마다 정리를 해서 오늘 어떤 종목들이 많이 강세를 보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자로 해가지고 주도 종목들도 같이 선정을 해서 이렇게 단타 종목들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거는 제가 어제 다 작성을 해놓은 거예요. 보게 되면 미 증시 흐름 분산 장세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슈가 없는 거예요. 물론 시장 자체만으로도 어쨌든 실망감 때문에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전처럼 목요일날, 수요일날 어쨌습니까? 어쨌든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슈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쨌든 24일 월요일마저도 마찬가지로 합산해서 1조 6천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이 시행될 예정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뭐예요? 시장 안에서 이런 이슈라는 게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장세예요. 미국에서도 분산 장세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분산 장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분산 장세였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삼성 SDI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매각 이슈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공시가 금요일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 뒷받침된 근거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금요일날도 공시가 있었는데 어땠어요? 올라갔다가 다 떨어졌죠. 근데 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분산 장세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분산 장세에 더해가지고 지나간 이슈잖아요. 근데도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상승 모멘텀에 대한 지속
이라는 명분 때문에 움직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최근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물론 자질구질할 만한 이런 이슈들이 분명히 있었지만서도 어쨌든 오늘 뭐 이제 더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한 번 더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급등을 보인 거예요? 재료는 이미 그 전부터 나왔던 건데 왜 급등을 보였냐? 바로 상승 모멘텀에 대한 지속, 이런 명분 때문에 움직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떨어져 버리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약세를 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미국 증시예요. 그럼 여기서 미국 증시가 앞으로 강세를 보이고 더 움직여 주려면 어떻게 되어야만 할까요? 당연히 잭슨 홀 미팅이라는 게 28일날 앞에 두고 있죠. 잭슨 홀 미팅이 왜 중요하죠? 얼마 전에 시장 떨어졌던 이유가 뭐예요? 국채금리가 정말 많이 급등을 해서입니다. 국채금리가 더 급등을 한다는 것. 어쨌든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잭슨 홀 미팅에서는 앞으로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럼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뭐 금리 동결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나와 줄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장기채 금리 같은 경우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시장은 어떻게 돼요?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잭슨 홀 미팅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시장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힘을 가진 이슈다. 이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 이슈가 소멸되고 끝나야지만 시장의 방향이라는 게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잭슨 홀 미팅이 28일부터 열리게 되는 부분들이고, 이 통화정책,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PC,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이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엔비디아 실적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앞으로 금리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시장이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지만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와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이제 2차 전지 섹터의 자금들이 들어올 만한 엄청난 거대한 이슈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LNF 같은 경우에는 횡보하는, 어쨌든 상승분이 일부 반납되는 흐름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13만 원 선, 11만 5천 원 선 안에서 횡보하는 흐름들이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에서도 분산 장세가 지속이 된다. 앞으로 9월달 내내. 그렇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이슈나 호재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일매일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펀더멘털적인 부분들, 앞으로 이슈들 너무나도 많겠죠. 앞으로 상승 모멘텀 이런 것들 정말 너무나도 많겠죠. 근데 솔직히 저는 제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시장이 받쳐줘야 된다. 시장이 올라가줘야 되고, 시장이 올라가줬을 때 이슈가 나오면 그때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는 거지, 시장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슈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 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 단기적인 흐름들을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수라든지 특이점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영상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란에 제가 아침에 주도 종목들, 추천 종목들 같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